자, 이제 어딜 먼저 보시냐면 맨 마지막에 실명등기법이요. 우리가 쉽게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란 법률 줄여서 그냥 실명법이다. 또는 줄여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명법은 명의등기 실명등기법 실명법은 물론 1+1이에요. 민법에서도 한 문제, 중해법 실무에서도 한 문제, 둘 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민법에서 출제를 하건 중해법에서 출제하건 둘 다 나왔다 그러면 거의 80점 이상의 문제가 꼭 나와요. 즉 상급으로 출제돼요. 둘 다. 쉽게 출제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파트다. 그렇지만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의신탁이란 말은 내부적으로는 내부적 소유권과 대외적, 외부적 소유권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약정이죠. 우리 둘끼리는 내 거로 하기로 하고 외부적으로만 네 명으로 등기해놓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명의신탁 하는 거죠. 명의신탁 이유가 뭐예요? 탈세,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 이런 것 때문에 주로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법에 따라 규제하는데 그럼 누가 이 법에 따라 규제받는지 보세요. 누가 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지 보세요. 의 보세요. 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의 동그라미 부동산만 처벌하는 거야. 부동산만 실명의로 등기하라는 남의 명의로 등기하지 말고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동산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싼 자동차 막 몇 억짜리 자동차인데 내가 세금도 많이 밀리고 세금 안 내는 나쁜 놈이야. 이번에 몇 억짜리 자동차 사면서 조카야 네 명의로 자동차 등록시켜놔라. 네 명의로 걸렸어. 야 실제 네 거는 남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해서 몇 억짜리를 이번에 따라 처벌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동산이잖아. 자동차는 남의 명의로 등록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 법에 따라 부동산만 처벌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밑줄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명으로 등기해야 되는 게 뭐냐? 남의 명의로 등기하면 처벌하는 게 뭐냐? 소유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및 물건은 모두 실명으로 등기하고 남의 명의로 등기하면 다 처벌돼요.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예를 들면 지상권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어. 적발되면 뭐냐? 아니 네가 전세권자인데 네가 지상권자인데 왜 남의 명의로 등기했어? 다 처벌돼요. 소유권만 처벌받는 거 아니야. 물건이라면 다 실명 등기해야 돼. 물건 다 처벌받는 거예요. 물건. 그러면 소유권 물건인데 뭐가 처벌받느냐? 소유권 가등기까지도 처벌 대상이야. 소유권 가등기도 실명으로 등기하라는 거야. 남의 명으로 가등기하지 말라는 거야. 가등기까지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물건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임대차. 이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군데 갖고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홍대 앞에도 있고 종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 보증금 20억에 월세 2천만 원 내는 매장을 열면서 이 대형 매장은 상가법에 적용되는 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임차권 등기해달라.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 있잖아. 조카야, 내가 사업장이 많은데 세금을 잘 안 내거든요. 이 사업장 20억, 보증 20억에 월세 2천 내는 사업장은 임차권 등기 네 명이라다. 실제는 내 매장인데 조카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했어. 적발됐어요. 임차권 등기를 남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거야. 이 법에 따라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임대차는 채권이지 물건이 아니다.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건이라면 소유권 가등기까지도 실명 등기 안 하면 다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남의 명 등기, 임차권 등기 내더라도 동산은 남의 명 등록하더라도 선박, 자동차 다 동산이잖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봐보세요. 교과서 맨 마지막 봐보세요. 이 교과서 자세히 읽다 쓰러진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도 어려워서. 자, 이제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633페이지에 적용의 배제와 특례, 별표 하나만 치세요. 저 배제와 특례. 그러니까 이 법은 실명으로 등기하자면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명의신탁해도 괜찮다.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첫째, 뭐가 있냐. 양도담보, 매도담보, 담보가 등기. 이런 것은 채권 확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양도 안 받고 그러잖아. 돈 빌려주고 돈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놨다가 돈을 갚아서 돌려주는 거잖아. 이건 채권 목적이기 때문에 남의 채권자 명의 등기하더라도 명의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상호 명의신탁은 이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심화해서 상호 명의신탁은 이 명의탁의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상호 명의신탁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불러요. 심화해서 할 거예요. 공유관계는 이름만 쓰고 있지만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명의탁 아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 명의탁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는 명의를 빼돌렸나 안 빼돌렸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하면 시공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돼. 응? 근데 거기다 뭐 소유권 이전, 응? 신탁 원인으로 신탁자 누구, 수탁자 누구, 신탁 목적 다 적어줘요. 그럼 명의 빼돌린 게 아니잖아. 등기 읽으면 다 나오잖아. 이거는 공사하기 때문에 명의탁 한 거구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는 명의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요. 근데 이거는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 해당돼요. 이거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이거 다른 거 해당되지만 응? 특례를 인정해서 탈세, 탈법, 법령 회피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특례 인정하는 사람 딱 3명이죠. 뭐죠? 배우자끼리. 또 하나는요. 총교. 원래 종교단체 순복음교회 땅을 목사 개인 명의로 해놨어. 목사 개인 땅을 순복음교회 명의로 해놨어. 탈법 목적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겠다. 종교단체. 이거 원래는 법을 만들 때 이게 빠졌어요. 종교단체 명의에 해당합니다. 처벌하겠다 했는데 난리가 그래서 넣어줬어요. 이 종교단체들이 그러니까 부당 투기를 엄청 해야 돼. 종교단체들은 뭘 안 내요? 양도세 같은 거 안 내잖아. 그러니까 뭐 교육관 짓는다, 체육시설이다, 뭐 돈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다 땅 사놓고 체육 뭐 한다고 뭐 자기들의 무슨 뭐 수련관이다 뭐다 해놓고 다 땅 투기해. 다 명의탁 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무서워. 선거하려면 이 종교가 와 일어나면 다 떨어져. 종교단체 하나는 뭐예요? 종종땅. 종종땅을 종손명의로 등기해라. 종손명의로. 원래 종종땅 종종명의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권사단도 명의적격이 있어요. 근데 종손명의로 해놨다. 하지만 탈세 투기 목적 아니라면 명의에 해당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그 유효성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얘들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음 중 명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건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해당은 되지만 특례적 처벌하지 않을 뿐이지 이 명의탁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객관식 고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딱 3명 인정해요. 배우자, 종종, 종교단체 처벌하지 않고 유효성 인정해주겠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좀 와보세요. 이제 별표 칠게요. 오세요. 이제 시험 문제는 무조건 사례 문제. 여기는 단다시 문제 안 돼. 가불병이야. 무조건 가불병이야. 자, 여기서 627페이지에 1번에 양자 명의신탁 별표 하나 치세요. 별표 하나. 넘겨보세요. 유형 3가지. 2번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별표 3개. 이거 아니면 별표 3개. 한 배 629쪽에 계약 명의신탁 별표 3개. 그러니까 별일이 없다면 3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 둘째 한 문제를 만나고 올 거야. 응? 사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바로 유형 3가지. 자, 명의탁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얘네 논리가 까다로워요.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이자 간에 두명 또는 양자 간에 명의신탁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의 토지예요. 등기부상. 이 갑의 토지인데 갑이
자기 명의로 땅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때문에. 왜요? 법률상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농민이 아닌 자가 이 농지 5,000평이야. 농지 5,000평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용지법에 따르면. 근데 팔고 싶은 생각 없어. 왜? 몇 년 두면 땅가 오르거든. 뭐 이런 거. 또는 땅을 갖고 있는데 워낙 땅이 많아, 재산이 많아서 세금 내잖아. 뭐 세금 내잖아. 뭐래 세법에서 부가 많으면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내잖아. 등등. 그래서 탈세 목적으로 네 명으로 등기해놓기로 하자. 협조 좀 해줘. 그러지 뭐. 그래, 네 명으로 등기해. 협조 받아서 2번 어쨌든 소유권 이전 얼마 등기 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얘를 뭐라 불러요? 명의 신탁자. 자기로 등기한 사람 뭐라 불러요? 명의 수탁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실명법에서 이 명의신탁 약정, 양자는 이루어진 신탁자, 수탁자 이루어진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뭐다? 무조건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이 명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이루어진 이 등기는 이 등기. 명의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이루어진 이 등기는 현재 등기법은 을묘되어 있어요. 이 등기요. 그러니까 현재 수탁자 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명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이게 5년 전 일이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항상 등기라는 것은요. 그 등기를 내게 된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되는 거. 유인성이라 불러요.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기하면 수탁자 을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 남들 보는 게 중요한 법적인 얘기하면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해요. 등기 유효해서 취득하지 소유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법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탁자 갑에게 있는 거예요. 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을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 원인이 무효,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 등기 내놨어. 등기 내놓고 네가 농사 져먹어. 물론 형제 사이야. 또는 뭐 삼촌 조카 사이야. 친한 친구 사이야. 그 얘가 자기로 등기하고 10년이 넘도록 수탁자 점유하면서 이거 점유하면서 사용했어. 농사 정보 다 했어. 이렇게요. 10년이 지났네. 근데 문득 을이 법을 외웠더니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잖아. 등기부 취득시효. 현재 설령 내 앞으로 난 등기가 무슨 등기일지라도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 내고 몇 년만 점유하면 10년만 점유하면 등기부 취득 될 수 있잖아. 그 얘가 연락해서 10년 만에 갑씨 삼촌 친구 혹시 취득시효란 말 들어봤어? 들어봤지. 남의 땅도 20년 점유하면 등기 난 사람은 10년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돼서 소유권 얻을 수 있다네. 나 취득시효야. 등기 내줘라고 수탁자가 지 앞으로 등기 내고 지가 처음에 10년 지나면 명의신탁자 쫓아가서 취득시효 주장하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왜 없는 거예요? 대원 판례가 명의 없어. 맞아요.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10년 아니다 30년, 40년을 사용해도 수탁자, 신탁자에게 취득시효한단 말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그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런데 법을 배우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담을 해요. 저기 중개사님,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땅은 우리 아버지가 산 땅인데 옛날에 시골 산 작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 내놨는데 이미 잔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이 좀 몇십 년간 이렇게 점유해서 농사시켜 왔는데 거기서 취득시효 같은 거 주장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뭐라 대답할 거예요? 수탁자의 점유는 100년을 점유해도 타주기 때문에 수탁자, 신탁자에게 취득 주장해서 소유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야. 그럼 의용 없어. 취득시효 될 수 없다. 또 이때 멸의 약정은 무효예요. 법조문에 무효인데 따라서 물권 변동도 등기를 항상 뭐라 불러? 등기를 등기를
물권면동이라 불러.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불러. 물권면동은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예요. 물권면동 등기도 무효예요. 그런데 이 명의상 약정이 무효지만 이게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례가 비록 명의상 약정이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 5의 반사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무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예요. 반사질서. 비록 강행법규 위반이 명의상 약정이 통정을 펼쳐피는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반은 아니다. 이 103조반이 돼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그 배웠잖아요. 103 첩계약, 도박계약, 불법원인급여. 103조 위반 이꼴 우리는 불법 원인 급여를 배웠어요. 총시 배울 때.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명의상 약정이 비록 무효지만 103조에 해당돼 버리면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됐다면 땅 못 찾아와야지. 근데 판례가 비록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에 이 땅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03조에 해당해버리면 그러면 어쩌나 우리가 불법인급여 첩계약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대. 걸리잖아. 못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비록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103조는 아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쫓아가서 신탁 수탁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하는데 어떻게 반환 청구하나 보세요. 이때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 쫓아가서 양자로 명의탁이에요. 나 5년 전에 10년 전에 너도 명의신탁 약정한 거 그 명의신탁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신탁 수탁자에 해지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라고 이런 단어 쓰면 이게 잘 속이는 문장, 이게 참 어려운 문장, 잘 속이는 문장이에요. 신탁 수탁자 쫓아가서 남의 해지한다. 해지하고 갑이 을에게 신탁 수탁자에게 소유 이전을 청구하여 이 단어 쓰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야. 이 지문 몇 번을 속였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일단 해지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야? 유효한계야. 유효했을 때 해지해지란 말이지 무효인계약에 해지해지란 말이 없어. 일단 용어도 잘못됐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여.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네가 소유권자인데 내 무슨 소유권 이전, 얘가 소유권 있어야지 이전을 해주지. 용어가 다 틀린 거야.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해지한다는 말 쓰면 안 되고 무효를 해지한다는 말 없기 때문에 또 소유권 네가 소유권자지 얘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아 소유권이 을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해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소유권에 신탁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의 기인한 제가 소유권자잖아. 결과 제거,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서 을아 내 앞에 듣기를 말소시켜달라. 이렇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잖아. 을면이 돼 있으면 내가 방해하고 있잖아. 소유권에 기인한 결과 제거,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를 청구한다.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야. 용어. 자 여기 교재는 없지만요. 이건 맞는 용어야. 근데 어쩌다가 이때 갑은 을에게 쫓아가서 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이 용어는 맞을 수 있어 없어요? 맞을 수 있는 거야. 무효에서는 어떻게 다 해결하는 거다? 부당이득 반환. 무효돼 버리면 이미 이행된 반환을 해달라. 이 용어 쓸 수 있어. 근데 못 쓰는 용어. 신탁 수탁자에게 명의 약정을 해지하고 그 이전을 청구해서 이 지문만은 틀리는 거야. 을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지가 소유권자인데 무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지가 소유권 자기한테 있는데. 또 무효인 계약을 해지한단 말일 수 없잖아요. 이 단어만 주의하면 되네.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야. 수탁자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근데 수탁자가 한 번 산 인생인데 먹고나 죽어야지. 양재물의 지약이 일단 먹어. 토할 때까지. 명의 4명이 돼 있으니까 남들 명의탄 모르잖아요. 금매물 싸게 팔겠다. 내놨어. 싸게 팔아서 병한테 넘겼어. 제3자 병은 선의의 3자. 몰랐어. 명의탄이 몰랐어. 이 악의 3자야. 다 알고 있어. 야, 이 땅 네 거 아니잖아. 네 삼촌이 땅 사고 다 네 명이만 네 명이 한 거잖아. 아이, 사기나 해. 싸게나 팔어. 알았던. 명의탄이 이미 알고 있어. 알았던. 악의 3자까지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악의도
무조건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 3자는 무정성을 취득해요. 악의 3자까지도 보호받아. 그러면 신탁자 제일 겁나는 게 뭐야? 의랍부 돼 있으면 다 찾아와. 뭐 소송에서 소유권의 결과적을 청구하든 부합반을 청구하든 다 찾아오는데 3자도 넘어가면 끝장나는 거야. 3자가 선의뿐 아니라 알았던 악의 3자까지도 손 취득한다. 민법에서 악의까지 보호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땅이 매물로 나왔어. 너 나왔는데 동사람들 쓰고인데 야, 그 땅 제 땅 아니라는 거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몇십억짜리 땅을 명의만 치면 되지 지 삼촌 거라는 거야. 살 거 안 살 거예요. 등 패가면서 사야지. 빨리 팔아 인간아. 네 거 다 너 이리 비싸게 갖고 지랄이야. 반가만 받아. 왜? 악의 3자 쓰고 취득한다. 이번의 특징이야. 일단 수탁자 명의 등기가 3자에서 넘어가면 3자 선약이 불문하고 뭐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 3자까지도 보여주겠다. 끝장난 거지. 그렇죠? 네. 다 했네. 여기 나올 만한 집은 다 했어요. 3자도 안 빼고 다 했어. 두 번째 지울게요. 그래도 어려워. 야 그래도 어렵다. 야 어려워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 명의탁을 하려면 등기를 알아야지. 민법 청칙 완벽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특례법을 또 알아야지. 이 종합학문이야. 모든 그 법시적이 다 올라왔을 때 볼 수 있다고 이게. 자, 이번에는 3자는 명의탁 볼게요. 3자는 명의탁. 두 번째, 3자 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같은 말이야. 아주 대표적인 명의신탁 중에 하나죠. 3자 명의신탁. 3명이 같이 관여가 되는 거야. 3명이. 3명이 짝짝꿍 하는 거야. 3명이. 자, 땅이 있어요. 토지소유자는 갑이야. 이 땅을 매도인, 매물을 내놨어요. 이 땅을 을이 농지 5,000평이야. 싸게도 나왔고 사고 싶어. 돈도 있어. 이게 매수인이야. 그런데 뭐에 걸려서? 농지법에 걸려서.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 5,000평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땅은 사놓으면 더블 될 텐데. 원래 금매물에 싸기도 해. 그래서 을이 쫓아가서 매매는 나랑 하자. 내가 좋다. 내가 5억에 사겠다. 그런데 떠달다시피 내 명의로 등이 날 수가 없잖아. 농지 인허증명도 발급이 안 될 테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향에 농사 짓는 조카 병아 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자. 삼촌이 이 땅 5천만 살 건데 조카, 이 조카예요. 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시죠. 그러면 얘 매수인자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 이 조카는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야.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조카야 네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자.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삼촌. 내부적은 누구 거라고? 내부적은 누구 거로 하고? 아, 내부적 내 거로 하기로 하고 갑이 내 거고 외부적은 네 명으로 등기하자.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삼촌. 그럼 이게 두 사람들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명의, 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명의상 약정은 이를 막는 무조건 뭐다? 이 법에 따르면 무효다. 그래서 대금은 얘가 치르고 등기는 어떻게 내주는 거야? 등기는 직접 다이렉트로 이 등기 내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매도 협조 없이는 안 돼.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 인감증을 예명으로 떼어줘야 돼. 그럼 매도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 매도인 속이고는 안 돼. 아, 을이 잔금 치는 매도인은 을 앞으로 부동산 매도 인감증 병 앞으로 안 떼어준단 말이야. 세 명 짝짝꿍이 돼야 돼. 매도인도 알고 있고 매수인도 알고 있고 진짜 세 명 모두 알고 있어. 세 명이 모두 협조해야 돼. 그래서 세 명 모두 관여된다 해서 3자 간의 명의탁이 불러요. 등기 났어. 등기 떼어보면 대금 치렀어요. 치르고 등기가 났어. 이게 지금부터 3년 전 일이야. 안성에 있는 넌 5,000평이야. 자, 이렇게 해서 등기는 병으로 등기 났어. 그러니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더 났어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이 등기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다른 말로 물권변동원, 등기 물권변동원 같은 말이야. 이 등기 물권변동원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갑과 병이 매매한 적 있어요?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야. 따라서 수탁자 연합한 등기는 이거 무효인 등기야 이거. 세월이 흘렀어. 3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잘 아시는구나. 땅값을 오르는 거예요. 조금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다 아시네? 땅을 삽시다, 땅을. 5억짜리가 3년 만에 15억이 돼서 15억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별로 안 놀랄 일이야. 땅은 이럴 수 있어. 아파트는 그렇게 안 돼. 5억짜리 아무리 올라봤자 15억 안 돼. 땅은 될 수 있어. 평당 30만원짜리 평당 100만 원 되는 거 될 수 있어. 정책만 바뀌고 뭐만 바뀌더라도 금방 될 수 있어. 1년 만에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투자 가치는 땅이 있는 거지. 땅은 10배 오를 수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 여기 이거 논바닥 이거 20만 원이었대. 근데 다 뭐 정책 용도적 풀려버리고 뭐 풀려고 뭐 개발 받아서 평당 20만 원, 200만 원 됐대요? 3년 만에? 들을 수 있는 얘기야. 아파트 10배 올랐다는 얘기 들어볼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땅을 사셔야 돼. 땅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땅 관심 가지려면 뭘 잘해야 돼? 공법.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야. 돈을 벌려면 공법을 잘해야 돼. 사회를 바르게 살려면요. 올바르게 살고 싶어. 나는 올바르게. 민법을 잘해야 돼.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이런 의무는 사람 이런 의무를 부담해야 돼. 임대는 임차는 이런 의무를 부담해줘야 돼. 권리물을 정확히 해야 돼. 올바르게 살고 소심하게 살 사람들은 민법을 잘하고. 한 번 산 인생 확 그냥 한번 튀겨보고 싶어. 공법. 그래서 민법 선생들은 꼼꼼한 편이에요. 어떤 선생이건. 성격이. 이 민법 가르치고 꼼꼼해줘야 돼. 공법 선생들은 뻥이 많어. 어떤 공법 뻥들이 세. 국토를 다루잖아. 막 전 국토를 막 땅을 다루잖아. 그러니까 아주 돈 10억, 20억이 우스워. 거기서 말할 때는. 그래서 공법 선생들은 좀 뻥이 세고 민법 선생들은 소심해. 사람이 직업 따라가는 거야. 가치는 광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효인 등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때 물건등 무효, 명의탁도 무효. 하지만 매도인과 신탁 이루어진 매매,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그 유효하지. 매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이자 매수인은 대금 치렀다면, 5억 치렀다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 등기 내달라, 내 아파트 등기 내달라. 등기 청구권은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지. 잔금 치렀잖아. 등기 청구 살아있는 거야. 매매는 유효하고,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매매는 유효. 매매자 약정은 무효. 이때 매도 수탁 이루어진 물건의 등기는 무효. 자,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이때 세 사람, 갑을병 세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부적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3명. 갑을병 세 사람 사이에. 갑에게 있는 거야. 왜 갑에게 있냐? 잔금 치렀더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 뭐여야? 등기여야. 얘는 등기 안 내서 소유권 취득 안 됐고, 얘는 등기 나더라도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 등기가 유효해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잖아. 무효인 등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상태야. 얘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고, 얘는 소유권 등기 아직 안 냈고, 법적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갑한테 있는 거야. 저한테. 외부적, 대외적, 내부적으로 갑이 소유권자야. 을은 아직 등기가 안 난 상태고, 병은 등기 나봤자 무효인 등기고, 그럼 소유권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대외적,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 가는군요. 그래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오늘 2시 10분 돼야지 끝날 거예요. 네. 외부적 소유권도 갑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등기법 배울 때 뭐라 배웠어? 대한민국 등기제도는 우리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우리 그거지,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 불란서 민법주의가 아니잖아. 내부적 하면 형식을 택한 나라의 장점이 뭐예요? 소유권은 일어나. 소유권 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 내부적으로도 내부적 한 사람한테. 근데 의사주의를 택한 프랑스는요. 등기 안 내도 내부적으로는 매수인에게. 등기 나면 소유권 이분화될 수 있어. 거기는. 소유권 이분화가 되기 때문에 거래 한지 하실 수 있어. 근데 형식을 택한 나라의 장점은 소유권의 일어나 현상. 항상 물을 때 내부적이건 외부적 소유권은 한 사람한테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내부적으로는 갑한테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병한테 있다. 이거 우리 민법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소유권이 나눠지는 현상, 이분화라 불러. 그건 불법주의,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를 택한 프랑스 민법의 특징이야. 독일법주의를 택한 나라는 외부적이건 내부적 소유권은 한 명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소유권은 옆에 있는 거야. 법적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기 때문에 제가 3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3배 올랐어. 15억이 돼버렸어. 15억이 되면서 불면의 밤이 시작됐어. 세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기 시작했어. 일단 얘가 잠이 안 와. 잠자다 탁 깨면 짜증이 나. 거치나 땅을 봐 짜증이 나. 왜요? 3년 전에 괜히 팔았어. 그때 5월 팔았는데 지금 15억이 됐잖아. 15억이. 배 아파 죽겠어. 그런데 얘들이 뭐 했어? 명의상한 거 알고 있잖아. 제가 도와줬잖아. 막 더 찾아봤어. 명의약정 무효이고 걸리면 작살내겠어. 몇 년의 징역에 벌금, 뭐 신탁자나 명의상 약 부동산 30% 이내에 뭐 가진금 때려버리고 형사처벌하고 난리야. 이 무효라는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법적으로는. 나한테 있잖아. 확 그냥 명의 딱 고발해버리고 그냥 내 거라 한번 뻔 때려볼까? 이런 생각. 그러다 또 날이 밝으면 사람이 그러면 쓰나? 뭐 이런 생각. 또 얘도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왔어요. 얘는 왜 잠 못 이루고 난리야? 한 번 산 인생인데. 명의 누구 명에 돼 있어? 내 명에 돼 있는데 확 팔아놔 버릴까? 그냥 확 팔아놔? 먹고나 죽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중개사무실에서 내 땅인 줄 알고 병씨 땅 파세요. 어느 분이 15억 준다는데 파시지. 응? 왜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판다 그러지 제가. 이게 명의상 땅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자꾸 팔으래. 맨날 전화가 와. 자꾸 전화 받다 보면 자기 땅인 것 같아. 정말로. 정말 내 땅인가 이게? 이런 생각이 다 들어. 내 명이 돼 있는데. 그냥 팍 팔아버리면요. 얘가 또 왜 불안해요?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삼촌 땅값 많이 올랐는데 땅들 팔라 난리네. 확 팔아놔 버릴까? 또 이래 농삼아서. 얘가 팔아버리면요. 삼자한테 넘어가면 정은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잖아. 땅 뺏기는 거잖아. 불안하네. 땅 찾아와야겠어. 얘를 갑을 만나면 그래 또 갑이. 그 명의상한 땅 많이 올랐. 다들 삼자. 그 명의상한 땅 많이 올랐죠? 이렇게 얘기해. 큰 소리로. 이것이 또. 자, 이랬을 때 제일 불안한 사람은 을이야 사실은. 을은 어떻게 땅을 찾아오나 보세요. 이때 법적으로는 매도인 갑은 수탁자 병한테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병아 네 앞에 있는 거 무효등기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 등기 말소를 갑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무효잖아. 무효는 백삼집안 아니잖아. 백삼집안이라면 이미 이행됐던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야. 가 매도인이 무효 주장하면서 수탁자 네 말대로 있는 게 무효야. 말소시켜. 요구할 수 있어. 근데 말소시킬 수는 있지만 얘가 말소시켰어. 요구했어. 얘가 법적 요구했어. 요구해서 말소시켰다 칩시다. 말소시키면 을이한테 뭐 들어와요? 등기 청구. 잘했네? 등기 내줘. 그럼 등기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잖아. 즉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 주장하면서 수탁자 등기 말소시킬 수 있지만 말소시켰다 자기 땅이 되질 않아요. 법적으로 말소시켜 놓으면 을이 뭐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들어와요. 판사님 5년 전에 매매한 겁니다. 3년 전에. 이거 계약서 보세요. 나한테 등기 내줘 해주세요. 등기 내줘라. 말소도 자기 땅이 못 되잖아. 그럼 말소를 안 시키는 거야. 말소시키면 뭐야? 말소시켰다 내 땅 되나? 얘가 등기 청구하면 등기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건 할 수 있지만 요걸 안 한다고 얘가. 말소시켜놔도 얘가 등기 청구하면 등기 내줘야 되잖아. 그건 못 갔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문제야 돼? 3자 정한테 너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얘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얘는. 을이 마음이 급하네. 을이 직접 병 쫓아가. 야 수탁자 병초코야. 니면 등기 무효인 등기야. 무효니까 수탁자 신탁 수탁자 때 무효를 주장하면서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야. 왜 없냐고요? 얘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못했어요. 등기 없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 쫓아가서 뭘 주장하면서 뭘 권리 취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난 상태, 자기가 등기 났다면 자기 거지만 등기 안 났잖아. 얘 소유권 취득 못하는 상태야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신탁자도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거나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 그런 건 할 수 없이 이론이. 신탁자 을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수탁 경매의 등기를 무효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시키고 대의에서 말 청구하면 얘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내면 내 땅, 내가 왜 말소시킨다고? 소송 내야 돼. 판사님 보셔요. 이게 3년 전에 이렇게 된 사연인데 내가 갑을 대의해서 말소용 제기할 테니까 말소한 판결 갑니다. 그럼 뭘 밝혀야지 이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남의 땅을 뭐 대의해서 말소하라 말아 하나. 밝혀야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명의탁 있습니다. 자폭해야 돼. 명의탁 자폭하면 판례 이겨요. 아, 명의탁은 땅이구나. 이거 밝히지 않고 못 이겨요. 아, 네가 뭔데 남의 땅을 말소하라 말아 해. 등기부상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명의탁 했는데요. 밝혀야 돼. 그러면 자폭. 잘했네. 과징금. 목적 부동산 30% 얻어맞고 5년의 징역이나 3억 원의 벌금 얻어맞고 땅은 찾아올 수 있어. 그렇지만 땅을 찾아오려면 소송이 붙어버리면 밝히지 않고서는 이 소송을 이길 수가 없어. 말소 소송을. 자폭해야지. 끝까지 밝히신다는 거야. 그럼 밝히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말소하라 하나를 떨어진다고요. 말소시켰어. 대회에서 말소시키고 얘가 대신해서 말소시키고 얘한테 찾아온 다음에 다시 등기를 청구해서 또 등기를 해와야지. 소송 2번 해야 돼. 잘못하면. 얘들 버텨버리면. 대의말소송에서 말소시켜버린 다음에 다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 3년 매매한 겁니다. 이 과정에 명의탁 밝히지 않으면 이 소송 못 이기거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이렇게요. 하지만 이것이 수탁자 명의 넘어가 버리면 3점에 넘어가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3번에 계약, 명의신탁. 그 그림 봐보세요. 그림. 나는 이 계약, 명의신탁을 내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지금도 이 명의신탁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이 법이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해요. 걸려버리면 명의신탁 부동산 목적물 가격 30% 이내에서 과징금 얻어맞고 신탁자 형사처벌 받아. 몇 년의 징역이나 또 벌금 받고 수탁처벌 받고 방조자, 교사자, 중개사들도 처벌받아. 근데 명의탁은요. 이런 소송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자폭하지 않는 한 찾아낼 방법이 없어. 지금도 형제 간에 믿을 만한 사람 간에 명의탁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두 가지는. 근데 과연 이게 있겠느냐. 자, 계약, 명의신탁.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양자의 명의신탁, 3자의 명의신탁,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없진 않아. 근데 이건 없어졌어. 이건 큰 시과를 거둔 거야. 큰 시를 거둔 거야. 이건 없어졌어요. 계약 명의신탁이 뭐냐? 다른 말로 우의명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거 누가 많이 했냐, 과거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누가 많이 했을까요? 기업들이 많이 해서 기업들이 기업 명의로 땅 사버리면 사회적 비난도 두렵고 비업 명의 토지로 판정받아서 세금도 무섭고 대재벌이 맨날 삼성이 현대가 LG가 땅만 산다고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땅 샀어요? 임원 명의로. 김이사 해수동 갔다. 당신만 땅 사나? 땅 사나 임원 명의로.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야. 주로 기업들이 했던 거야. 자, 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어. 평택에 있는 땅이야. 원주에 있는 땅이야. 아산에 있는 땅이야. 이거 80만 평이야. 이 땅 사두면, 이제 소유자 한 명은 아니겠지. 이제 한 명으로 그냥 예상할게요. 80만 평이야. 이 땅 사두면 돈 되는 거를 을 회장님이 다 알고 있어. 을 회장님은 또 어떻게 알고 계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장님이야. 정화목에, 이화목에 막 이렇게 들어가. 구화목에. 다 알고 있어. 몇 년 뒤에 큰 돈 되는 거. 회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 기업들이 삼성경제연구소, LG 무슨 경제연구소 다 두고 있죠? 걔들이 왜 경제를 연구해? 1번 국가에 도움이 되라고 경제를 연구한다. 경제연구에서 뭔가 기업에 돈 버는데 이익이 되니까 경제연구한다. 기업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려고 경제연구하지? 왜 경제? 말만 경제연구소인지 걔들은 다 이런 거 하는 거야. 정책 어떻게 흐를 것이냐. 정책 누가 만들어요? 정책 사람이 만들어. 사람이 만드는 거. 우리는 언제 알아요? 사람이 만들어 발표할 때 알아. 걔들은 만들 때 알아.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야. 노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뻔하지 않아? 경제학자들 다 지들 친구 선배 후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야. 몇 년 뒤에 발표 날 거야. 기업 혁신 도시로 어디를 지정할 거라는 거. 예를 들면 미리 땅을 확보해야 되잖아. 미리.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재벌들이 땅 사는 옆에 가서 무조건 땅 사라는 거야. 근데 예전에 재벌 땅 사는지 몰랐어요. 회사명은 안 사니까. 근데 갑자기 이 동네가 파주였는데, 시골 동네인데, 중개사들은 알아. 갑자기 거래가 막 되기 시작해. 무슨 뉴스도 없어. 별다른 뉴스 없는데, 그냥 땅이 나오는 대로 족족 팔려. 10,000평이고 20,000평이고, 갑자기 땅 거래가 막 5배, 6배 늘어나기 시작해, 무조건 사는 거야, 무조건. 그거, 땅은요,
정보 없이는 절대 안 사. 땅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야. 현재 눈에 보이는 완성품이 아니야. 미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 큰 돈 들어 살 것 같아요? 묶이면 몇십 년 묶이는데. 갑자기 땅이 활발히 거래된다는 건 다 기업이야, 기업. 기업들이 옛날에 다 누구 통해서? 계약명의신탁, 임원명의 통해서 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걔들이 다 사고 나서 소문이 나. 한 2년 지났더니 그 파주엔터 LG가 다 샀대. 그때 사면 늦어. 다 올랐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의리장이야. 이 땅 사야 돼. 병의사 돈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소문 내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달란대 주고 6개월 내에 땅 80만 배 다 매집해. 1년 내에 다 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금주에 자금주. 누구 명으로 땅 사라는 거예요? 네 명의로, 회사 명의로 사지 말고 내 개인 명의로 사지. 네 명으로 살아. 돈을 누가 낼 테니까 내가 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명의, 신탁, 약정이 되죠. 땅은 누구 땅으로 하기로 하고 내 땅으로 하기로 하고 외부적으로 네 명의로 땅 사. 네 명의로. 돈 내가 대줄 테니까 자금 줘. 그러면 명의상 약정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 따라서 이 돈 받아서 평당 얼마씩 계약서 썼어 얘가. 매매가 썼어. 계약을 누가 맺는 거예요? 수탁자 계약 맺는 거야. 아까는 삼자 명의탁은 계약 누가 맺어요? 신탁자 계약 맺는 거야. 신탁자 계약서 당 찍는 거야. 매순이 신탁자야. 계약을 신탁자가 맺으면 삼자 명의탁. 계약을 수탁자가 맺으면 계약 명의탁이야. 직접 매수인 날에 얘 이름 적는 거야. 돈은 대줄 테니까. 지 이름으로 계약 쓰고. 대금 누가 치러요? 이 돈 받아다가 이렇게 대금 치러.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매도 입장에서는 이 의뢰장님, 이 숨어있는 사람이야. 자금주.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얘 돈 되는지 뭔지 모르지. 얘랑 계약서 쓰고 얘한테 잔금 받고 얘한테 등기 넘기는 거야. 그러면 수탁자 이 돈 받아서 매도가 맺은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유효하고 얘가 대금처럼 이 등기 넘겼어. 이 물권면동 등기 이렇게 이루어진 수탁자면 이런 물권면동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지. 원인이 유효라면 그렇다면 등기도 유효하지. 따라서 이게 지금부터 10몇 년 전 일이야. 제주도에 있는 땅 감귤밭 50만 평이야. 그러니까 등기 떼어보면요. 평이 3에 돼 있어. 자, 10몇 년 만에 의장이 불러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어. 응? 푹 쉬래 내일부터. 오지 말래. 푹 쉬래. 뭐 당했어요? 푹 쉬래요 갑자기. 명태.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황당한 태지. 황태. 겨울에 추운 겨울에 갑자기 나오지 말래. 동태. 그래서 명태, 황태, 동태 다 있어. 그런데 황태 당하면서 그 제주도의 땅이 아마 병의사 명의로 돼 있지.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서 명의 돌려놓고 나가. 돌려놔요? 안 돌려요? 안 돌려 인간아. 내가 왜 돌리냐? 법적으로는 이 매매가 계약 유효하고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장이 쫓아가서 판사님, 이거 명의상입니다. 돈 내 돈입니다. 명의상 밝히더라도 의뢰장은 명의 밝히더라도 병의사한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 왜? 명의 약정이 103조 반 아니니까. 반환 청구하더라도 내가 대준 자금, 돈, 자금. 이 자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응?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잖아. 소유권 반환이야. 자금 반환해야 돼. 그러면 10년째 대준 돈은 200억이야. 지금 땅값 1000억이 넘어. 그러니까 최악 경우에 얼마 물어주면 돼? 200 물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준 돈을 달라는 거지 소유권 반환이 안 돼. 그럼 기업이 이 땅도 못 찾아와. 이 돈 찾아오겠다고. 저기요, 우리 기업이 그 병의사 앞으로 명의탄 겁니다. 그 회사 돈입니다. 우리 명의탄 밝혀버려. 아이고 잘했네 삼성. 온갖 비난 다 감수하고, 응?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받고 돈 몇 푼 찾아오다가 이거 밝혀야겠어요? 알론이 죽지. 그럼 못하는 거야. 땅을 못 찾아와. 땅을 찾아오면 밝힐 수도 있어. 땅 2천억짜리래. 밝히지 뭐까지 과징금 얻어맞고 땅도 못 찾아와. 내가 대준 자금 200억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탁자들이 다 자기 땅이라 버텨 안 버텨? 버티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뭐 할 얘기는 아닌데
삼성생명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현아무개씨라는 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 20년 회장님 하셨을 거야. 그분이 제주도에 150만 평 땅이 있어요. 개인 명의로. 그거 삼성 땅이 나는 거야. 다들. 아무리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돈 150만 평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삼성 건데 말을 못한대. 말을 삼성이. 깨꼬잖아. 소금 못 찾아오잖아요. 대기업이 이미지 벼려가면서 돈 몇 푼 찾아오겠다고 소송할 수 있어요? 명의상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하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기업들 임업료 땅 사는 관련 싹 없어졌어. 이치를 거둔 거야 이거는요. 개건데. 근데 얘들은요. 수탁자 세금치는 못 하잖아. 수탁자 세금치는 못 하잖아 결국은. 소송을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법을 알면요. 수탁자들이 버틸 이유가 없어. 이거는 버텨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이 무서워서 하겠어? 퇴사하면 다 개건데. 이 관리가 없어졌지. 이걸 치료는 거둔 거야. 따라서 소송 취득을 한다. 하지만 신탁자는 130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대부분 작은 반환 청구해 소유권 반환을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수대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다음 상 논할 필요 없죠. 취득하기 때문에 다음 상 정은 뭐 선이야 논할 필요 없다. 다 승계 취득이지 이거야. 이때 이게 성립돼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난 몰랐다. 맨날 전화 와요. 매도인 씨, 그 병의사 보냈는데 중돈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기 오늘 잔금 붙였는데 병의사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다 알아. 그럼 얘는 뭐야?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잖아. 얘가 알고 있어. 실제로 땅을 얘가 산다고 알고 있어. 얘가 악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3자 명의탁이 되는 거야. 3명이 모두 알고 있잖아. 3명이 모두 알고 있잖아. 그래서 3자 명의탁이 되어서 그때 수탁 명의탁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계약 명의탁이 되어서 수탁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수탁자 매도인 뭐일 때? 몰라. 선일 때만 이등자 유효. 선일 때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지. 얘가 악이라면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3명이 모두 알고 있다. 뭐가 돼? 3자 간에 명의탁이 되어서 그때는 악일 때는 수탁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죠? 매도인이 뭐일 때만 이게 성립된다? 선일 때만. 이 정도 보면 돼요. 이 다음에 심화에 들어가면 이제 다 생각해버리고 다시 한번 3자 명의탁, 계약 명의탁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또 연습할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가담법은 교과서하고 설명이 안 돼. 제가 이 다음에 도표 하나 나눠줄 거예요. 여기 차에 도표가 없어서 그림을 하나 나눠줄 거예요. 그 나눠주면서 심화에서 한번 할 거예요. 심화에서 한번 하고 가담법은 요약에서 한번 두 번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민법 청취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